오늘은 프랑스 치즈의 자존심 까망베르를 현지에서 노르망디 전통 방식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파는 까망베르를 구경 좀 해볼게요. 일부러 제일 큰 까르프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웬만한 까망베르는 다 있을 거예요. 까망베르 타입의 치즈는 보통 나무 상자에 담겨 있어요. 과거에 철도가 놓이면서 이 부드러운 치즈를 형태를 유지하며 운송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이 지금까지 까망베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까망베르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살균 우유로 만든 까망베르, 무살균 우유로 만든 까망베르, 그리고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예요. 그냥 까망베르로 쓰여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보통 살균된 우유로 만든 까망베르고요. 오 레 크라고 쓰여 있으면 무살균 우유로 만든 까망베르예요. 그리고 보통은 노르망디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에 진짜 까망베르는 AOP 로고가 있으며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라고 적혀 있어요. AOP가 뭐냐면 유럽의 원산지 보호 지정 제도로 지정 지역에서 특정한 방식과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안에 정통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까망베르 총 생산량이 연간 12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무살균으로 만든 까망베르는 약 10%이고 AOP 까망베르는 약 4%라고 합니다. 무살균 까망베르는 국내 수입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프랑스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래요. 까망베르랑 많이 헷갈려하는 브리치즈도 AOP 브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브리치즈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냥 브리치즈예요. 지나가다가 한국 식품을 발견했어요. 신라면이랑 짜파게티, 너구리, 소주까지 불과 2-3년 전만 해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선숙성인데요.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서 환경에 미리 적응시키는 과정이죠. 이를 위해 저는 그랑 르방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랑 르방은 일종의 본 스타터 컬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산균을 우유에 미리 배양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본 제조 단계에서 숙성이 훨씬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사실 유산균을 그냥 우유에 바로 넣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그랑 르방을 만드는 이유는 상업용 스타터는 특정 균주만 선별해 맛이 깔끔하고 단조롭지만 그랑 르방은 우유 안에 다양한 미생물과 매장되어 그 공방만의 복합적이고 개성있는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량의 유산균으로 배양해 경제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양하는 동안 공기 중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치즈 공방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랑 르방을 이틀 전에 만들어 두었어요. 거의 12시간 정도 걸렸네요. 제가 사는 지역이 노르망디가 아니어서 노르망디 소유는 못 구했고요. 대신에 근처 목장에서 생우유를 사왔어요. 그리고 우유의 지방 함량을 낮춰주려고 마이크로 필터 공법이 적용된 저지방 우유를 마트에서 샀습니다. 이제 만들어둔 그랑 르방을 각각의 병에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하루 동안 다시 숙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전날 숙성한 우유를 냄비에 다 부어줘요. 그리고 만들어둔 그랑 르방을 또 부어줍니다. 다음으로 총 3가지 숙성균을 넣어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니실륨 까망베르티균인데요. 이 균이 흰곰팡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지오트리쿰 컨디둠은 pH를 낮춰주고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이베로 마이세스 락티스인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KL균이라고 할게요. 가장 먼저 pH를 빠르게 올려서 앞에 지오트리쿰균과 페니실륨균이 치즈 표면에 잘 자리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KL균이 잘 자라면 과일향이랑 알코올 향이 나는데요. 특히 사과향이 납니다. 이제 우유의 pH가 떨어질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줍니다. 약 6.3 이하까지 낮춰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레넷을 준비했어요. 레넷은 우유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는 32도에서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우유를 만질 거라 손 소독을 해줬습니다. 우유를 만지는 이유는 응고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약 7에서 10분 사이로 저는 8분 정도 걸렸어요. 이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까망베르 스타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 시간에 3배를 곱한 시간을 더 더해 기다려줬습니다.
응고가 잘 돼서 이제 커팅을 해줄 건데요. 가로 세로 2cm로 잘라줍니다. 까망베르 전통 스타일은 수평으로는 잘라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을 이 과정 때문입니다. 바로 국자로 몰딩을 하는 겁니다. 브리치즈랑 만들 때 차이점이, 브리는 이런 타공된 넓적한 국자를 쓰고요. 전통 까망베르는 이렇게 생긴 국자를 씁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 포장지에도 나와 있어요.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공방에서는 처음 몰드로 돌아오기까지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총 5번 국자로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저는 까망베르 3개만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40분 간격으로 몰딩을 했습니다. 전통 스타일로 해보려고 일부러 나무 소재 긴바리를 사용했는데요. 사고가 났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커드의 pH가 4.8 이하여야지 가장 베스트인데 약간 높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소금을 뿌려줄게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이제 겉에 껍질을 형성해 주고요. 또 약간의 짠맛도 주고 또 다른 잡균이 오염되는 걸 막아줍니다.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까지 골고루 묻혀줍니다. 치즈에 물기가 많으면 흰곰팡이가 빨리 안 펴서 건조를 좀 시켜줬습니다. 6일차입니다. 흰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8일차입니다. 치즈를 숙성할 때 온도를 11도 정도 유지해주고요. 습도를 93% 이상 유지해줘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뒤집어 주었어요. 타임레스를 찍어봤습니다. 처음 찍어봐서 완벽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3주간의 숙성을 마치고 치즈를 맛보겠습니다. 9배 로고가 있는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치즈를 같이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이 치즈는 특히 까망베르 마을 내에서 만든 농가 치즈입니다.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나네요.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치즈 같습니다. 최소 5, 6주 이상 숙성된 것 같아요. 약 3주 숙성된 제 까망베르를 열어볼게요.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텍스처부터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AOP 까망베르가 다 안쪽까지 익었고요. 제가 만든 치즈는 겉부분부터 녹기 시작했네요. 이제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치즈는 숙성 초기의 치즈라 산미 있는 우유 맛이 강했고요. 흰곰팡이 특유의 맛이 났습니다. 반면에 AOP 까망베르는 입안에서 버섯 중에 트러플 맛이 나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조금 짠맛이 도드라져 가지고 바게트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만드는 게 2번째예요. 6주 전에도 까망베르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소금이 부족했는지 흰곰팡이가 잘 안 펴서 실패했었거든요. 비록 흰곰팡이는 덜 폈지만 숙성기간이 지금 비교하기 딱 좋은 상태라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와 함께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볼게요. 텍스처를 보니 안쪽까지 잘 익어서 크리미합니다. 먹어볼게요. 확실히 숙성기간이 길어서인지 풍미가 훨씬 깊고 딱 제가 먹어본 그 까망베르 맛이 납니다. 비록 정통 AOP 치즈처럼
진한 트러플까진 아니어도 생우유 특유의 기분 좋은 흙내음이라고 할까요? 후스틱한 농가풍의 맛이 입안에 맴돕니다. 3주 된 치즈는 숙성을 길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100% 노르망디 생원유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전통 까망베르 스타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